네, 6단원 물질의 특성 파트에서 우리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순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혼합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 중에서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불균 혼합물로 각각 분리해라 그랬네요. 자, 에탄올은 뭐죠? 에탄올 순수한 물질이죠. 에탄올 순수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금도 순수한 물질이죠. 에탄올과 금은 순물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균일 혼합물 하면은 우리는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 같은 건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물에다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바로 식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에요. 공기도 여러 가지 공기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네.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암석, 불균일이고요. 암석은 여러 가지 물질이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이고, 흙탕물 당연히 불균일 혼합물 되겠죠.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네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끓는 점, 밀도, 그다음에 용해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끓는 점과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이런 것들 우리가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세 가지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4번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소금물은 물과 소금이 섞인 어떤 물질이죠? 혼합물이죠. 자, 우리가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어떻죠? 더 높아진다. 높고, 어는 점은 순수한 물질의 이거 좀 잘못됐네. 순수한 물질의 어는 점보다는 더 낮아진다. 그래프로 기억하면 좀 더 편한데요.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은 이렇게 액체였다가 끓는 온도가 정해져 있다. 물이 만약에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했을 때 혼합물,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일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보다, 자, 어는 온도가 물은 0도잖아요. 어는 온도보다 더 내려간다, 일정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물은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은 더 낮아진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건 뭐예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는 건 부피 분의 질량과 같은 말이거든요. 뭘 말하는 것이죠? 밀도를 말하는 거죠. 자,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 자, 원유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석유 성분들이 섞여 있었죠. 이것은 무슨 차이 이용했죠? 끓는 점의 차이들이 있더라. 이런 방법 뭐라고 하죠? 증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잉크는 여러 가지 색소, 우리가 색소를 분리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했어요. 자, 천일염은 소금과 여러 가지 염료들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서 순수한 소금만 얻어내는 걸 우리가 재결정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네. 자, 로르산 10g, 로르산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10g을 녹였더니 녹는 점이 44도씨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44도씨로 일정하다는 말이잖아요. 녹는 온도가. 그럼 로르산이라는 거는 순물질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순물질은 질량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50g을 녹이더라도 녹는 점은 44도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혼합물 분리에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각각 써라. 자, 혈액을 분리하는 거. 우리가 혈액은 물 성분인 혈장과 그 혈구 성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혈구, 백혈구, 적혈구가 들어있는 혈구와 물 성분이 혈장에 섞여 있는데 이 둘이 층이 나눠지게 하는 방법. 요거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혈구는 아래로, 혈장은 위로,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밀도를 이용한, 특성 들어가 있으니까 밀도 쓰면 되겠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는다. 이런 방법은 뭐냐면 재결정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재결정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떤 혼합물에 여기 질산칼륨도 섞여 있어요. 얘를 냉각을 하게 되면은 질산칼륨만 순수하게 얻어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재결정하려고 하죠. 냉각시켜서 다시 얻어내는 거 재결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있죠. 자, 그 다음 9번 액체물질의 가열곡선이다. 네, 가열했네요. 그랬더니 자, 액체물질을 가열했다는 건 처음에 이 물질들은 전부 뭐였다? 액체였다 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D는 액체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곳이 있네. 자, 이게 뭐냐면 끓는 점이죠. 리을은요, 여기가 끓는 점이죠. 기억은요, 니은은요, 여기가 끓는 점이죠. 리을과 니은은 끓는 점이 같네요. 그리고 디귿의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끓는 점이 아직 안 나왔죠. 따라서 기억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요 리을하고 니은은 끓는 점이 같은 곳으로 봐서 이 두 물질은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끓는 점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분자 사이에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력이 세지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낮다. 기억이 제일 높다 그랬고요. 니은과 리을은 같은 물질로 알 수 있고, 질량이 리을이 빨리 끓은 걸로 봐서 질량이 리을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니은이 질량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10번. 자, 이 그림은 딱 보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 문제는 용해도다. 용해도는 용해도인데 누구의 용해도? 기체물질의 용해도다. 기체 용해도는 우리 어떨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 즉 잘 녹는다? 첫 번째,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자, 사이다 생각하라고 했죠. 사이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떨수록? 뚜껑 막아놔야 되니까 높을수록 잘 녹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이 뭐냐? 자,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건 잘 녹았다, 잘 못 녹았다. 잘 못 녹았다. 잘 못 녹았다는 건 지금 용해도가, 기체 용해도가 크다, 작다? 작다는 말인 거죠. 용해도가 작으려면 그러면 반대인 거니까 온도가 제일 높으면서 압력은 낮은 시험관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온도가 제일 높으면서 압력이 제일 낮은 거 마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거는 반대죠. 온도가 낮으면서 압력이 가장 큰 거 나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유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서 있었으면 되겠죠. 자, 11번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자, 분별 깔때기 어떻게 생긴 거였죠? 우리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뚜껑이 있고 여기 꼭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액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그럼 이 둘의 조건 뭐였어요? 섞이지 않아야 되고, 그쵸? 첫 번째, 서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이다.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돼요? 밀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이런 성질이 있어야 하겠죠. 12번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을 옳게 짝지은 거. 자, 물과 식용유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섞이지 않으니까. 자,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증류 방법을 통해서 분리하고, 물과 에탄올, 자, 이것도 역시 끓는 점, 증류를 이용해서. 모래와 스타이로폼, 밀도 차이죠. 성분을 검출할 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12번까지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어요.